말은 참 쉽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듣고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것도 멀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말 한마디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입에서 나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고전의 격언이 전해집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입니다. 말은 마음의 형태를 빌려 표현되는 내면의 울림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에만 몰두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마음에 닿았는지입니다.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건넨 위로의 말이 어떤 이의 하루를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융은 말은 우리가 서로의 영혼에 건네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반드시 따뜻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말이 많은 사람이 관계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조용히 관계의 중심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의 수보다 말의 깊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마디 말이 사랑이 되기도 하고, 그리움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를. 살다 보면 말로 인해 생긴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 너무 늦게 한 말, 마음과는 다르게 전해진 말들. 그 모든 말은 결국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의 무게, 말의 깊이, 말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단지 소리가 아닌 마음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언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야 하고 어떤 질문은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는 멈출지를 스스로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 경계를 잘 세우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설명하고 내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소모를 겪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에게 이해받으려는 시도는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꼭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 이전의 감각과 기억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말보다 먼저, 말보다 깊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침묵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하지 않는 태도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응시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경계를 지키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무게를 읽습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비밀을 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이를 말없이 담아내는 선택입니다. 중년이 되면 말보다는 표정과 태도로 자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신뢰,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잃지 않기 위함이고 그 말 대신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단단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로 서로를 오해하고 스스로를 소모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침묵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중년의 시간은 관계의 복잡함을 더욱 깊이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경험도 적지 않게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 중심을 지키는 말의 태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때로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의 양보다 질을, 말의 속도보다 여운을 중시해야 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품격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깊이와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당신 생각이 참 인상 깊네요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을 흘려듣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생각에 감탄을 담은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순간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을 높이면 나도 높아지고 사람을 낮추면 나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남을 인정하는 말은 곧 나 자신의 품격을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내면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가치를 눈에 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할 때 깊은 상처를 받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생각을 인정해 줄 때 마치 마음이 환히 밝아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상대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 시선이 그 사람의 존재를 더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존중이 아니라 존재를 통째로 안아주는 수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조언하려 하고 너무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살리는 말은 언제나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라는 따뜻한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 그리고 당신 생각이 참 인상 깊네요 라는 짧은 말로 감탄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깊이 연결되어 갑니다. 중년이 되면 삶의 답은 줄어들고 질문은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상대에게 훈계보다는 공감을, 충고보다는 이해를 건네야 합니다. 단단한 관계는 늘 서로를 인정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진정한 만남을 나와 너의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단순한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주체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생각이 참 인상 깊네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을 주체로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이 말은 감탄이자 존중이며 동시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은 상대의 길을 열어주고 내 마음 역시 한층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인정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오늘을 이겨내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로도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 생각이 참 인상 깊네요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지적과 비난은 빠르지만 위로와 기회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꾸짖는 말보다는 믿어주는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남의 흠을 덮어주는 마음이 곧 덕을 기르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덮어준다는 건 눈 감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피드백을 줄 때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난은 위축을 낳고 위축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해볼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서툰 행동이나 결과 앞에서 속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보다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교육은 아이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돕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육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기보다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이 된다는 건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실수와 더 깊은 이해를 품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비난보다 배려, 지적보다 격려를 먼저 꺼낼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지적하는 말은 일시적인 통제력을 줄 수 있지만 기회를 주는 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실수를 감싸주는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살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더 멀리 가고 싶다면 판단보다 기다림을, 지적보다 기회를 말해보시길 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도 누군가의 믿음을 경험하면 마음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동기입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수를 교정하는 말보다 실수를 품는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말의 따뜻함이고 관계의 온기이며 인생을 서로 끌어안는 방식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박하거나 마음속에 상처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퇴계 이황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나를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공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유연성이라 부릅니다.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갈등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이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말, 그대로 상황을 허용하는 말입니다. 실망을 삼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실수나 무례함을 온전히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감정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석한 당신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의 행동보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결국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년의 시간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도 많고,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맞서 싸우기보다는 어느 순간은 그냥 넘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듯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말. 그것이 바로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위로이자 휴식입니다. 감정의 날을 세우기보다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싶을 때, 내 안의 평화를 지키고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여유가 담겨 있고, 그 여유는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이해의 연속입니다. 꼭 길게 설명하거나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말로도 충분히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내 경험과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는 말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말,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우리 삶에 정서적 여유를 심어주고 관계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예고 없이 올라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억눌렀던 감정이 불쑥 솟구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 감정을 해소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말이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타산정약용은 화를 다스리는 것이 곧 나를 다스리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즉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 솔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뜨거울수록 말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감정을 말로 토해내기보다는 감정을 관찰하고 인정한 후 조율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인간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이며,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화를 참는다는 건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그 감정을 스스로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를 위한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말은 관계를 살리고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중년이 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순간이 가장 큰 배려였던 때도 있었고, 가장 큰 상처는 뜻하지 않은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조직뿐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감정을 해결하려는 대신 마음으로 감정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지혜는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감정을 말로 내뱉기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천천히 풀어냅니다. 말없이 미소 짓고 조용히 차를 건네며 침묵 속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감정의 물결을 가라앉히는 그 짧은 시간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숨고르기가 되어줍니다. 말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로 감정을 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혼자 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감정의 무게를 알고
말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타이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마음을 감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짧아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선명해집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풍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히 꼭 필요한 말만을 남기는 사람이 오히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율곡 이인은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인다. 필요한 말만 짧고 정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짧고 단순하다는 사실을요. 긴 말은 때로 중심을 흐리고 과한 설명은 오히려 진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말보다 눈빛, 말보다 침묵, 말보다 여운이 더 중요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과도한 말은 불안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변명하고 강조하는 말들 뒤에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고 말보다 분위기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온 표정과 숨결,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기억합니다. 침묵이 흐르는 그 몇 초 동안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전해집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외면이 아니라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깊은 존중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을 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짧아질수록 그 한마디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짧은 말들이 삶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년의 삶은 이제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관계를 품는 시기입니다. 내 말이 적어질수록 상대의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말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진심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긴 설명보다 묵직한 한 문장을 오래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때로는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는 말을 줄인 사람만이 건넬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짧습니다. 대신 그 짧은 말 안에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깊은 울림으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남기는 사람이야말로 관계를 깊이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의 수보다 말의 품격을 생각할 나이에 있습니다. 긴 말보다 짧은 말, 많은 말보다 진실한 말, 그리고 그 모든 말보다 더 귀한 건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남기는 태도입니다. 좋은 말은 결국 나 자신을 빛나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남고 그 기억은 언젠가 또 다른 말로 되돌아와 나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말은 내가 남기는 가장 오래된 흔적입니다. 고전 어록에는 진실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격을 증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순간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는 금방 잊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는 오래 기억됩니다. 말은 곧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같은 말도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눈빛과 억양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말은 그 자체보다 그 말 안에 담긴 감정과 태도가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나눕니다.
그 중에는 무심코 던진 말도 있고 깊이 고민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람들은 나의 말보다 나의 말에 담긴 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상대를 존중했는지, 위로했는지, 아니면 다치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말이 지나가 버릴 소리가 아닌 마음에 남을 울림이 되길 바라며 해야 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과 행동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사유를, 품격을, 그리고 살아온 시간의 깊이를 고스란히 비춥니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고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 하지 않으며 결국 스스로를 빛나게 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 뻗어나가지만 결국 그 말은 나를 향한 거울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해 어떤 사람은 하루를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좋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중년의 삶은 말의 무게를 아는 시기입니다. 말이 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를 단단히 세우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말의 조각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로 품격을 드러내는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좋은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대신 말해주고 나를 대변해줍니다. 그래서 말은 곧 인생의 족적입니다. 그 족적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을 빛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 한마디를 가장 오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것이 또 다른 마음을 움직입니다.